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전투기, 헬기 엔진 제작을 도맡은 유일한 기업이다. 설립 40주년을 맞이한 올해까지 생산한 엔진만 8,600대 이상에 달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에 뛰어들었다. 1980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 기술 제휴로 F5 제공허용 제트 엔진을 생산했고, 이후 1986년엔 KF-16 전투기 최종 조립 업체로 선정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한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KEHP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형 헬기 수리온의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며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국내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항공기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또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한 미국 지와 기술 협약을 체결하는 등 KF-X 엔진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 국산화에 나섰다. 해군 군용 함정에 들어가는 LM-2500 등 가스터빈 엔진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1년 본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KSLV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 핵심 기술인 엔진, 터보펌프와 각종 밸브류 제작에 참여 중이며 2015년 3월 75톤 액체 로켓 엔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초도 납품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 분야에 축적된 기술을 통해 항공 엔진 부품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GE, 프렛 앤드 휘트니,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업체들과 엔진 부품 및 모듈 국제 공동 개발을 체결하고 있다. RSP 프로그램은 엔진 사업 전체 리스크와 실적을 참여 지분만큼 배분하는 계약 방식으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세계 선진 업체들의 항공 엔진 사업 수행 방식이다. 세계 유수 항공업체들이 사실상 독점하던 항공 엔진 부품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RSP 사업 주요 파트너가 된 것을 계기로 글로벌 업체로 도약하겠다는 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구매자의 요구에 맞는 엔진 제품을 생산하고 수명기간 동안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어 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서비스 계약을 통하면 구매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설계 전문가와 기술 명장 등을 주축으로 설계, 생산, 조립, 정비에 이르는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엄격한 품질 관리도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회전체 부품과 모듈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항공기 엔진 분야 기술 파트너로서 지위를 확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향후 산업용 가스터빈, 위성 로켓 엔진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독자 엔진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항공 엔진 전문 기업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내 유일 전투기, 헬기 엔진 제작사 8,600대 생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각종 전투기 및 헬기 엔진 제작을 도맡아온 국내 유일무이의 가스 터빈 엔진 제작 기업이다. 올해로 설립 43주년을 맞으며 2018년 12월 기준 누적으로 8,600대 이상의 항공기와 헬기 등의 엔진을 생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 KEHP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한국형 헬기 수리온이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는 등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한국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항공기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한 미국 지사와 기술 협약을 체결하는 등 KEFX 엔진의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의 국산화에 나섰다. KEFX와 수리온 개발과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은 자주 국방력을 강화함은 물론 협력 업체와의 동반 성장과 기술력 향상 등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해군 군용 함정에 들어가는 LM2500 등의 가스 터빈 엔진도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에 이어 2021년 본발사 예정인 한국형 위성 발사체 누리호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항공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엔진, 터보펌프와 각종 밸브류 제작에 참여해왔으며 2015년 3월 75톤 액체 로켓 엔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초도 납품했다. 또 2019년 1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항공사업을 인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맡게 된 항공사업은 항공기 구동, 유압, 연료 분야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중 항공 구성품인 착륙장치 등의 사업이다. 업계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그룹 편입 이후 항공 엔진 부문에 연이은 대규모 수주와 RSP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한화그룹 주력 계열사로서의 입지를 훌륭히 다져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 KEHP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한국형 헬기 수리온이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형 함재기 사업, 사출기 무시하면 안보 공백 온다 웨펀. 현 정권이 출범하고 한국 항공우주산업만큼 기세가 등등해진 기업도 없을 것이다. 정권 교체 후 카이 사장에는 정권의 핵심 실세와 아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사실상 임명됐고, 이 때문인지 카이의 최대 고객인 굴은 구매자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인 카이와 갑을 관계가 뒤바뀐 듯한 모습들이 잊을만하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멀쩡한 블랙호크 헬기를 대량으로 퇴역시키고 급인 자리를 카이의 수리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졌다. 선행연구 결과를 뒤집어버리고 합동참모회의 의결서에 카이사의 마리논이라는 업체명과 제품명까지 기재해가며 무장 헬기 국내 개발이 가능하니 전력화 시기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 위법 소지가 다분한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이런 문제를 지적한 국회 예결위 보고서 작성자가 집권 여당의 국방위원장실에 불려가 혼쭐이 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지금부터 소개할 사업에 비하면 애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무려 해군용 함상 전투기 자체 개발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KEFX 네이비다.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10월 19일 국내 모매체의 단독 기사였다. 이 기사는 익명의 업계와 익명의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업계가 경항모에 탑재할 해군용 한국형 전투기 네이비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예산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KEFX 네이비의 승산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보통 이런 유형의 단독 기사는 업체나 기관에서 여론 조성 작업 초기에 언론과 접촉해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기사 역시 왜 KEFX 함재형을 개발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주장하는 업체의 주장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다. 해당 기사는 수직이 착륙 버전인 F-35B의 성능이 사출기 이함 방식인 F-35C보다 크게 떨어지는데 반해 가격이 매우 높아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F-35B보다는 사출기 이함 방식의 함재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여기에 KEFX 네이비 개발 필요성을 슬쩍 끼워 넣었다. F-35B 가격이 비싸 이 기종을 도입하면 선체 가격과 회기 등 전체 사업 비용이 10조 원에 육박하게 되니
차라리 그 돈으로 정규 항모를 건조해 거기다 KF-X 내비를 얹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사실 지난주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나왔다. 지난해 3월 총선 공약으로 항공모함 도입을 내걸었던 집권 여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항모 사업 일정을 비로 미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열었다. 안 의원은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독도함의 운용 일수를 지적하며 해군은 경항모나 한국형 구축함 등 무기체계 늘릴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전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며 해군의 항모 도입 조기 착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같은 당사론 의원은 경항모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핵잠수함 쪽으로 먼저 방향을 잡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야당에서도 작전상 경항모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확인해서 추진하라거나 F-35B 기종 도입 검토를 결정한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정치권에 이러한 질타가 쏟아진 직후 누군지 모를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KF-X 내비 개발 주장이 튀어나온 것은 그야말로 오비락이 아닐 수 없다. 업계는 KF-X가 2026년 개발이 완료되기 때문에 충분히 함재기 버전을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주장에는 해군이 F-35B를 운영하는 STOV-1 방식의 항모를 포기하고 CATOBAR 방식의 정규 항모를 도입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말이다. 사실 선체 형상을 STOVL에서 CATOBAR로 바꾸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군은 이미 4년 전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한 7만 톤급 CATOBAR 항공모함의 기술 검토 자료를 가지고 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선체 형상과 배치, 추진기간, 심지어 승조원 숫자와 인건비를 비롯해 건조비와 수명주기 비용까지 계산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활용하면 선체 형상 변경 문제는 별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함재기다. CATOBAR 방식의 항공모함이 도입할 수 있는 함재기는 F-35C와 FA-18F, 프랑스 에라팔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6세대 전투기가 곧 나오는 마당에 FA-18F 나라팔과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도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함재기는 F-35C가 되어야 하지만 여기에 뜬금없이 KF-X 내비라는 모델이 튀어나온 것이다. 업계와 누군지 모를 군사 전문가는 한국형 항공모함의 전력화 목표 시기가 2030년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KF-X를 함재기로 개조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불가능하다. 함재기는 비전문가가 봤을 때 외형상 육상용 전투기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항공기다. 주요 부품의 재질부터 골격 설계,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육상기와 너무도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것이 함재기다. 우선 주요부에 대한 방염 대책이 적용된다. 육상에서 운용되는 공군기와 달리 함상에서 운용되는 함재기는 염분에 의한 부식과 부품 성능 저하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주요 부품의 방염 기준이 육상기와 다르게 설정된다. 넓은 비행장이 아닌 비좁은 항모 갑판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모듈화와 폴딩 설계도 필수다. 항모 경납고는 경납고이자 정비고, 보급창 역할을 해야 하므로 항상 좁다. 이 때문에 함재기로 설계되는 항공기들은 모듈화를 통해 손쉽게 분리될 수 있어야 하고 폴딩을 통해 자신의 최적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함재기는 모듈화, 폴딩이 가능해야 하는 것은 물론 육상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한 골격과 랜딩 기어를 가져야 한다. 30톤급 함재기가 증기 사출기를 통해 발전할 때 사출기에 걸려있는 랜딩 기어에 걸리는 순간 하중은 9톤급이다. 이 순간 하중은 랜딩 기어를 통해 기체에 그대로 전해지는데 랜딩 기어와 전방 기체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출과 동시에 기체 전방 동체가 뜯겨 나갈 수 있다.